이번 전시는 서울시가 노들섬에 생길지 모르는 1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에 앞서서 시민들에게 헤더윅을 소개하는 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4시간 운영되는 코인 세탁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탁소라는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세탁소의 따뜻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죽은 세균의 꼬순내, 세제의 향긋함이 그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세탁소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찍게 된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헤더윅 스튜디오의 전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로 헤더윅 스튜디오의 창업자 헤더윅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970년 영국에서 태어난 토마스 헤더윅은 공예가인 어머니와 비행기 디자이너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둔 덕분인지 그 역시 자연스레 디자인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러던 1994년 20대 중반의 나이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튜디오 헤더윅 스튜디오를 차리게 됩니다. 이 디자인 스튜디오가 세상에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바로 영국의 3대 백화점 히비 니콜스의 윈도우 디스플레이 덕분이었습니다. 명품을 내세우는 여타의 쇼윈도어는 달리 헤더윅은 꼬불꼬불한 조형물을 설치하였는데요. 이러한 역동적인 디자인 덕분에 하비 니콜스라는 백화점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힘있고 개성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에 쿨하다는 인식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헤더윅 스튜디오가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 즉 사람의 감성을 건드는 디자인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바로 1800여 명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건축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인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갈아 넣은 집약체가 바로 이 헤더윅 스튜디오가 건설한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연극관입니다. 멀리서 언뜻 보면 민들레 홀씨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건물은 무려 6만여 개의 아크릴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봉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지는 특별함은 바로 아크릴봉 끝에 심어진 작은 씨앗들입니다. 저는 이 건축물이 세계의 신기술을 뽐내는 자리인 엑스포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씨앗을 퍼뜨려서 세상에 만개하겠다는 영국의 포부가 잘 드러나지 않나요? 이렇듯 헤더윅 스튜디오가 이러한 직관적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던질 수 있는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짜낸 이 짙은 감성이 한 방울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유쾌하고 창의적인 건물을 만들어내는 전시 헤더윅 스튜디오 감성을 뺐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놓고 멋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대세가 뭡니까? 바로 꾸안꾸죠. 카페만 가도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특별한 포인트 요소 한두 개 정도 더해진 게 매력이잖아요. 근데 헤더윅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맥시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어디에 둬도 즐거운 작품들이 즐비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 껍질을 여러 겹 이어붙인 듯한 건물의 외벽, 벌집에 구멍을 송송 뚫어놓은 듯한 계단들, 수련이 활짝 열리는 디자인을 가진 성화 봉송까지 진짜 눈이 즐겁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디자인의 미니어처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니어처만 두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천장에는 실물 사진이 떡하니 붙여져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건물들을 최대한 실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조성해 놓았더라고요. 심지어 이곳이 구서울역으로 사용되던 문화역 서울 284라는 전시 공간인데요. 근대적 디자인에 압도되는 그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도 엄청 높고 헤더윅 스튜디오의 멋진 작품들과 잘 어우러져서 포스가 느껴졌었어요. 특히 영국의 명물 2층 버스를 실제로 봤을 때는 와, 괜히 해리포터가 영국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던한 디자인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 디자인들이 너무 모던하니까 좀 내숭 떤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덕지덕지 과한 느낌의 그런 레트로가 각광받는 이유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꽉꽉 채워진 디자인을 보니까 마치 할머니의 오래된 다락을 열어서 잡동사니를 구경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우선 주말에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람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한 작품당
우리가 솔직히 한 1, 2분 보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 서서 보는데 한 작품당 길게서 5분, 7분까지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 롤러코스터 대기줄 설 때랑 비슷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시회 측에서 지금이라도 타임 예약으로 돌려서 적절하게 관람 인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시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많은 작품 수에 비해서 관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작품 간격이 너무 좁고 그로 인해 동선이 자꾸 겹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솔직히 계속 같은 미니어처 작품만 보다 보니까 조금 물리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관람객에 비해서 전시 스텝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인상도 들었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하게 펼쳐지는 자율주행 자동차 에어로가 있는 곳처럼 다른 곳도 좀 넓게 그리고 멋지게 전시를 기획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제 뇌피셜인데 문화역 서울 284에서 헤더윅 스튜디오 전시가 개최된 이유가 서울시의 빅픽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서울시의 문화공간을 계속 선보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잖아요. 헤더윅 스튜디오도 이번 노들섬의 사운드스케이프라는 대형 공연장 디자인으로 서울시 공모전에 참여했는데요. 현재 노들섬 재개발 디자인 시안 중 가장 유력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 전시 오프닝에 참여할 정도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전시는 서울시가 노들섬에 생길지 모르는 1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에 앞서서 시민들에게 헤더윅을 소개하는 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서울시의 전략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확실히 헤더윅 스튜디오가 좀 창조한 구글 신사옥이나 자이츠 아프리카 현대미술관처럼 기하학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계속 관람하다 보니까 노들섬에 또 생길 사운드스케이프라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듯 이번 전시는 서울 시민들이라면 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 또한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 이 세탁소에서 투머치의 매력을 지닌 헤더윅 스튜디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리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